이번 포항 지진으로 땅이 3에서 6cm나 이동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진 피해가 큰 지역은 진앙 주변 직경 10km 이내로 추정됐습니다. 지진 이후 포항의 말랐던 논바닥에 물이 차올라 흠뻑 젖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기상청은 지진으로 땅이 지하수와 섞여 물렁물렁해지는 액상화 현상이 생겼는지 확인하기 위해 실태 조사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포항 지진 피해 건축물에 대해 전문가들이 안전 진단한 결과 상태가 심각한 수준이었습니다. 진앙 근처 기울어진 아파트는 기둥이 붕괴 직전으로 복구 불가능 진단이 나왔습니다. 파손된 필로티 건물 상당수는 애초에 시공 자체가 부실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게다가 임시 보강공사가 오히려 2차 피해를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이병기 전 국정원장이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자리를 옮기기 직전 특수활동비 1억 원을 빼돌린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당시 청와대나 국회의원에게 상납한 특수활동비와는 또 다른 돈입니다. 박근혜 정부 당시 임명된 이철성 경찰청장이 청와대에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달 말 경찰 고위급 인사를 앞두고 현 정부에 부담을 주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경기도 성남 중원터널에서 교통사고 뒤에 화재가 발생해 차들이 꼼짝없이 갇혔습니다. 터널 안에 순식간에 연기가 차면서 놀란 운전자들은 차를 놔두고 긴급 대피했습니다. 에너지를 쓰던 자동차가 수소로 에너지를 만드는 시대로 현대자동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쩍 추워진 토요일 저녁입니다. 이번 포항 지진으로 땅이 3에서 6cm 이동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상대적으로 땅이 많이 이동한 지역, 즉 피해가 큰 지역은 진앙에서 직경 10km 이내로 추정됐습니다. 첫 소식 안영인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곳곳에서 벽돌이 무너져 내리고 콘크리트 바닥은 갈라졌습니다. 기둥을 지탱하던 시멘트는 떨어져 나갔고 철근은 휘어졌습니다. 이 같은 구조물 피해뿐 아니라 땅도 크게 움직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연세대와 세종대 등 국내 5개 대학 지진위성연구팀이 위성에서 관측한 고성능 영상 레이더 자료를 이용해 지진 전후에 땅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분석했습니다. 분석 결과 지진 발생 지역에 단층으로 추정되는 불연속선이 나타났는데 이 선 북서쪽은 3cm, 남동쪽은 6cm나 위성이 통과한 동해 쪽으로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북쪽과 남쪽이 다 상승을 했다거나 또는 단층대를 중심으로 전체적으로 동쪽으로 이동했다고 생각할 수 있고요. 아니면 이 두 가지가 복합적으로 일어나서 저희 위성에서 관측한 결과가 얻어졌다고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땅이 1cm 이상 이동한 지역은 진앙 주변에서 직경 10km 이내 지역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팀은 지진 피해가 큰 지역이 포항이나 주변 지역 전체가 아니라 진앙 주변 직경 10km 이내로 추정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포항 지진이 경주 지진에 비해 규모는 작지만 땅이 3배 이상 많이 움직인 것은 얕은 곳에서 발생한 데다 지반이 약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SBS 안영인입니다. 진앙에서 50m 정도 떨어진 농지입니다. 지진 당시 갈라진 틈으로 물이 솟아올라 바싹 말랐던 논바닥이 이렇게 흠뻑 젖었습니다. 지진으로 집안이 물렁물렁해지는 이른바 액상화 현상이 처음 발생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사실이라면 매우 위험할 수 있어서 기상청이 내일부터 조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심우섭 기자입니다. 건물과 땅이 물 위에 뜬 듯 흔들리고 갈라진 땅 사이로는 흙탕물이 솟구칩니다. 전신주는 물론 커다란 집들도 이쪽 저쪽으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지난 2011년 3월 동일본 대지진이 있은 지 6개월 뒤의 모습입니다. 지진 충격으로 집안이 물을 머금고 순두부처럼 물렁물렁해지는 액상화 현상 때문입니다. 포항 북구의 진앙지 주변에서도 이와 유사한 현상이 넓은 지역에 걸쳐 발견됐습니다. 강한 수압에 의해 약 1m 높이까지 지하수가 솟아오르고 모래 화산까지 만들어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부산대 지질환경과학과 연구팀은 국내 첫 액상화 현상의 흔적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지표에 가면 뽕물이 올라왔고 모래, 점토, 그다음 어떤 경우에는 수압이 센 데는 4열까지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서 한 99% 이상이죠. 그거는.
연구팀은 또 이번 지진으로 건물 기울어짐 현상이 일어난 곳들이 대부분 매립지 등 연약 지반이라고 밝혔습니다. 액상화가 더 진행되면 건물이 그대로 쓰러질 수도 있어 매우 위험합니다. 기상청은 내일부터 이 지역에 대한 지반 구조 파악을 비롯해 본격적인 액상화 조사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SBS 심우섭입니다. 기우뚱 기울어져서 이번 지진 피해를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었던 아파트에서 오늘 안전점검이 실시됐습니다. 일부 동은 회복 불가능해서 재건축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는데 현실적으로는 이것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송성준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가장 붕괴 우려가 컸던 이른바 기우뚱 아파트입니다. 구조물 안전진단 전문가를 포함한 점검팀이 균열 부위를 꼼꼼히 살핍니다. 내부는 더 심각합니다. 주벽체와 보조벽체 할 것 없이 쩍쩍 갈라져 금방이라도 무너질 것 같습니다. 이 아파트는 외관상으로는 한 동처럼 보이지만 이 선을 기준으로 A와 B 두 동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중간 완충 공간이 없다 보니 지진의 충격으로 서로 부딪히면서 오른쪽으로 심하게 기울고 가라앉았습니다. 지하로 내려가 봤습니다. 주기둥이 지진의 전형적인 형태인 X자형으로 갈라져 있습니다. 바로 옆동의 지하도 마찬가지로 주기둥 아래 위 모두 크게 훼손돼 있습니다. 맞은편 아파트 보조 벽체는 막혀 있어야 하지만 지진에 무너져 뻥 뚫려 햇빛이 들어옵니다. 점검 결과 6동 가운데 3개 회복 불능 또는 심각한 위기 상태였습니다. 콘크리트 기둥들이 다 이와 같이 이미 붕괴되기 직전에 돼 있다. 그래서 D, F동 다 아마 재건축하는 것이 옳은 길이다 생각한답니다. 이 아파트 주민 대부분은 노인이거나 연세민들입니다. 우리가 무슨 대책이 있습니까? 우리가 뭐 잘못해가 그런 것도 아니고 정부에서 알아서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재건축을 하게 될 경우 상당한 돈이 필요한데 정부가 지원하는 범위는 임시거처 마련과 최대 900만 원의 보조금이 현재로선 전부입니다. SBS 송승준입니다. 1층엔 기둥만 있고 공간이 비어있는 필로티 건물들도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피해 건물 중엔 애초 시공 자체가 부실한 곳이 많았고 임시 보강공사도 허술해서 2차 피해마저 우려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원종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필로티형 빌라 건물이 밀집한 포항 북구 장성동 일대. 갈라지고 부서진 외벽 사이로 부실 시공의 민낯이 드러납니다. 공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제대로 시공이 되려면 수평철근이 수지철근의 바깥으로 나와서 수지철근의 좌구를 방지를 해줘야 됩니다. 겉으로는 그럴싸해 보이지만 꼼꼼히 살펴보면 구조물 곳곳이 부서져 있습니다. 기둥 속에 그 빗물 배수구 파이프를 묻어서 요거 들어간 만큼은 콘크리트가 부족한 거잖아요. 옥상 구조물은 철근을 쓰지 않아 기둥째 뽑혀나갔는데 도시가스관까지 붙어 있어서 보기에도 아슬아슬합니다. 건물주들이 급한 대로 보강 공사를 했지만 허점 투성입니다. 이 파이프 서포트는 받을 수 있는 하중이 작기 때문에 보강은 안 되고 이것도 큰 하중을 받을 수 있는 잭 서포트로다 보강을 해야 됩니다. 지진 피해를 입은 포항 북구의 필로티 형식 빌라입니다. 이렇게 임시로 철근 지지대를 받쳐놓긴 했지만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휘어 있습니다. 더 심각한 건 이런 건물에 아직도 주민 상당수가 그대로 머물고 있다는 겁니다. 계속 거주를 하고 계세요? 네, 아직 그런 거는 못 받은 것 같은데. 2차 피해를 막기 위해선 상태가 심각한 건물 주민들을 우선 대피시키고 체계적인 보강 작업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SBS 원종진입니다. 내진 설계가 됐다고 임시 대피소로 지정되기까지 한 초등학교가 외벽은 물론 교실벽 곳곳에 금이 갔고 천장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근처 다른 학교에서도 천장이 일부 떨어졌는데 여기선 1급 발암물질 성면이 검출됐습니다. 전형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진앙에서 4km 떨어진 포항시 북구의 한 초등학교입니다. 2012년에 완공된 이 학교는 내진 설계 덕분에 임시대피소 역할을 하기로 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외벽이 길게 갈라진 데다 벽돌이 여기저기 떨어져 있습니다. 교실 안 천정은 부서지고 벽은 금이 갔습니다. 그리다 말고 놓고 간 그림 도구들이 당시 상황이 얼마나 긴박했는지를 보여줍니다. 학교 측도 당황스럽긴 마찬가지입니다. 내진 설계가 되어 있는 아파트 요즘 지금 지진으로 다 그래 됐잖아요. 흥밀 안전 점검을 지금
이걸 보수하면서 같이 하고 있어요. 근처 다른 초등학교 교실에선 성면 천장이 떨어져 내렸습니다. 환경단체는 이 초등학교와 옆 중학교를 긴급 점검한 결과 두 곳 모두에서 1급 발암 물질인 성면이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학부모들은 이런 학교 상태에 더해 여진까지 걱정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정상등교인데 학교에서 계단 내려오다가 넘어질 애들 막 갑자기 내려오면서 구를 뻔도 하고 그랬다는데 포항시내 초등학교 11곳과 중학교 4곳은 휴업을 연장하기로 했지만 나머지 학교들은 다음 주부터 정상 수업에 들어갈 방침입니다. SBS 전용우입니다. 이처럼 지진으로 붕괴 위험에 몰린 건물들이 많지만 진앙과 가까운데도 별다른 피해가 없었던 건물도 있습니다. 그 비결을 조재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마트 진열장이 심하게 흔들리면서 상품들이 바닥으로 쏟아져 내립니다. 놀란 엄마는 황급히 아이들을 데리고 밖으로 향합니다. 진앙과 7.5km 정도 떨어진 이 일대에서는 곳곳에서 필로티 건물 기둥이 훼손됐습니다. 갑자기 뒤에 있던 박스하고 서류들이 떨어져가지고 막 소리 지르면서 이제 막 내려갔죠. 내려갔는데 밑에 난리 나고 유리 창도 막 파손되고 그래가지고 놀라서 일단 대피를 하고요. 마트에 인접한 한 장애인 종합복지관에도 지진의 충격은 똑같이 전달됐습니다. 그러나 내진 설계가 확실하게 된 덕분인지 안에선 작은 진동만 느껴집니다. 복지관 직원과 이용자들도 크게 당황하지 않고 차분하게 밖으로 대피합니다. 건물에는 작은 실금 2개만 생겼습니다. 책상에 책이라든지 뭐 서류라든지 전혀 떨어지고 이런 것도 없었고 화분도 그냥 그 자리에 제 자리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직원들은 지진이다 하고 그냥 그대로. 이 도서관 역시 내진 설계가 된 곳인데 책이 쏟아질 만큼 충격은 있었지만 조그만 균열 외엔 큰 피해가 없었습니다. 큰 피해를 피한 두 건물처럼 지진 안전성 표시 확인을 받은 건물은 전국에 1,600여 곳 정도입니다. 행정안전부는 내부 지침으로만 시행하던 지진 안전성 표시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내년 10월부터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SBS 조재근입니다. 지진이 난 긴박한 순간에도 아기들의 안전을 먼저 챙긴 산후조리원 직원들이 있습니다. 침착하고 헌신적이었던 당시 대피 상황을 노동규 기자가 소개합니다. 포항의 한 산후조리원 신생아실입니다. 평온한 분위기 속에서 아기를 돌보는 직원들. 지진이 강타한 순간 건물이 요동치는 와중에서도 직원들은 제멋대로 움직이는 아기 침대부터 부여잡았습니다. 행여 뭐라도 떨어질까 온몸으로 아이를 감싸 안습니다. 놀라 달려온 산모들이 자기 아이를 찾느라 아우성치는 순간에도 침착하게 안내합니다. 외출한 산모의 아이들은 안전하게 조끼에 챙겨 나갑니다. 부쩍 쌀쌀해진 날씨에 덮을 것도 빼먹지 않았습니다. 해당 산후조리원은 규모 6의 지진도 견디게 설계됐지만 지난해 경주 지진 이후 더 철저히 준비해왔습니다. 이날도 규모 5.4 지진이 있기 몇 분 전 미세한 전진을 느낀 한 직원이 나서 대비할 걸 주문했던 겁니다. 미리 약간 흔들림이 조금 있어서 혹시나 몰라도 제가 더 한번 올라가서 점검해 보게 된 부분이 있습니다. 긴박한 상황에서도 침착하게 아기들의 안전부터 챙겼던 산후조리원 직원들의 헌신으로 모두가 무사할 수 있었습니다. 당연히 사람이고 무섭지만은 일단 저도 엄마니까 지켜야 된다는 거 일단 저희 직업상 사명감을 갖고 일단 선생님 모두 같이 함께 했는 것 같습니다. SBS 노동규입니다. 네. 이번 지진으로 인한 부상자가 82명으로 늘었습니다. 주민 대피소에는 주말을 맞아 자원봉사자들의 발길이 이어졌는데요. 대피소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안상우 기자. 네, 흥해 실내 체육관에 나와 있습니다. 네,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 그곳 상황은 어떤가요? 네, 밤이 되면서 찬바람이 매우 강해졌습니다. 날씨도 그에 따라 매우 추워졌는데요. 대피소 안에서는 두꺼운 모포를 찾는 이재민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이곳 대피소에는 현재 800명이 넘는 이재민이 머물고 있습니다. 낮 동안 외출했던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고 있지만 나흘 동안 이곳에 머물며 스트레스나 감기, 두통 등을 호소하다가 떠나는 주민도 꽤 있었습니다. 여진은 잠잠했는데 부상자는 어제보다 5명이 늘어난 82명이 됐습니다. 중상자도 5명으로 늘었습니다. 이재민은 모두 1,300여 명으로 흥해 실내체육관을 포함한 대피소 12곳에 머물고 있습니다.
도움의 손길은 오늘도 이어졌고 따뜻한 밥과 간식을 대접하는 자원봉사자들도 휴일을 반납한 채 분주한 하루를 보냈습니다. 복구 작업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해병대 병력 600여 명이 포항 북부의 지진 피해가 심각한 곳에 투입돼 구슬땀을 흘렸습니다. 또 경찰과 공무원 등 12,000명이 넘는 인원이 복구 작업에 동원돼 포항 지진 피해 지역의 응급 복구율은 지금까지 75%에 이릅니다. 내일 이곳은 아침 기온이 영하 1도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보돼 있습니다. 추운 날씨만큼이나 이재민들의 마음이 더 얼어붙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지금까지 흥해실내체육관에서 SBS 안상우입니다. 네, 보신 것처럼 날씨까지 추워지면서 이재민들은 하루하루 지쳐가고 있습니다. 좁은 곳에 워낙 많은 사람들이 몰려있다 보니 예상치 못한 환자들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김기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피소한 매트는 이재민들의 안방이 됐습니다. 며칠째 한 매트 위에서 식사도 하고 잠도 잡니다. 체육관 구석구석엔 먼지가 나뒹굴고 창틀에선 먼지가 시커멓게 묻어나옵니다. 난방기는 계속 돌고 있는데 창문은 다 닫혀 있고 출입구라고는 단 하나, 환기가 제대로 될 리 없습니다. 목이 칼칼하지 여기서. 그대로 입도 벌리고 잘 수도 있고 하니까. 여진 공포에 집 떠난 사람들이 늘면서 공간도 부족합니다. 옷 갈아입을 개인 공간은 꿈도 꾸지 못합니다. 1층 체육관 바닥은 물론 2층 통로에도 사람들이 가득하고 청소도구 앞에도 잠자리가 있습니다. 환자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감기 환자들 이런 분들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네요. 유엔 난민기구가 정한 겨울철 난민 발생 시 대피소 1인당 최소 보장 공간은 4.5제곱미터. 매트 크기를 직접 재봤더니 2.8제곱미터. 3명이 함께 지내는 이 어르신들의 1인당 공간은 각각 0.93제곱미터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마을과 좀 떨어진 다른 대피소들은 한산합니다. 아예 텅 비어있는 곳도 있습니다. 뭔가가 예정 중이고 하고 난 다음에는 소독 청소를 좀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실내가 너무 좀 안 좋아서. 쓰촨성 지진 당시 중국 정부는 텐트 대피소를, 동일본 대지진 때도 일본은 칸막이 대피소를 마련해 이재민들의 위생과 사생활을 보호했습니다. 재난이 날 때마다 난민 수용소가 되는 우리의 대피소 문화도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SBS 김기태입니다. 네, 이렇게 지진으로 몸을 다치는 것도 문제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정신적인 충격이 남는다는 점도 주목해야 합니다. 특히 같은 지진을 경험했다 해도 나이가 어릴수록 트라우마가 커서 아이들은 더 신경 써서 지켜봐야 합니다. 조동찬 의학전문기자의 보도입니다. 포항의 한 초등학교, 지진으로 건물에 금이 갔습니다. 붕괴 우려 때문에 빨간 띠를 둘러 접근을 금지할 정도로 지진 충격이 컸습니다. 긴박했던 당시 상황을 떠올리면 부모는 지금도 가슴이 울렁거립니다. 혼자서 운동장에서 울면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주변에 선생님들도 안 보인다고 그러고 계속 어른이라도 찾아서 가보라니까 한참 뛰어다니더니 여기 있다면서. 다행히 아이는 다치지 않았고 안도한 부모는 다시 직장에 나가고 있습니다. 맞벌이라서 애가 혼자서 집에 있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통상 지진 트라우마는 부상이 없더라도 한 달은 이어지기 때문에 아이를 혼자 두는 건 트라우마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이후 11,000명의 정신건강을 조사했는데 나이가 어릴수록 트라우마를 겪는 비율이 높아 4살에서 6살까지 어린이는 4명 가운데 1명꼴로 나타났습니다. 7살에서 12살은 22%, 성인도 9.5%가 트라우마를 겪었습니다. 트라우마를 겪은 어린이가 청소년기에 접어들면 수면장애와 우울증 위험도가 2배 넘게 높아졌습니다. 따라서 아이의 불안감이 사라질 때까지는 가족이 옆에 있는 게 중요합니다. 불안감 때문에 생기는 여러 가지 짜증이나 그런 부분들은 정상적인 반응이니까 그런 것들은 일시적으로 처음에는 좀 용납해주고 차차 풀 수 있도록. 또 아이에게 현재는 안전한 상황임을 반복해서 말해주는 것이 트라우마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SBS 조동찬입니다. 국정원 특수활동비 관련 수사 속보입니다. 이병기 전 국정원장이 퇴임 직전 1억 원을 만들어서 빼돌린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청와대나 국회의원에게 상납한 특수활동비와는 또 다른 돈입니다. 이 소식은 손영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병기 전 국정원장은 재임 7개월 만인 재작년 2월 말 대통령 비서실장에 내정됐습니다.
이 전 원장은 국정원장 퇴임을 앞두고 이현수 당시 국정원 기조실장에게 현금 1억 원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청와대나 국회의원에게 전달된 특활비와는 별도의 돈이었습니다. 이 전 원장은 이 전 실장이 가져온 1억 원을 퇴임 때까지 보관하고 있다가 퇴임하면서 국정원 밖으로 빼돌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이 전 실장을 소환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이 전 원장이 퇴임 이후 곧바로 청와대 핵심 참모인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영전했다는 점에서 이 돈을 내정에 도움을 준 청와대 안팎의 관계자들에게 사용했을 가능성에 대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전 원장은 원장 퇴임 전에 직원 격려비로 사용했다고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구속된 이 전 원장을 불러 돈의 정확한 사용처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SBS 손형환입니다. 검찰 출신인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지금 검찰 지휘부를 정권의 충견이라고 깎아내렸습니다. 하지만 수사 대상이 된 친박 의원들과는 선을 긋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문준모 기자입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오늘 검찰 수사를 맹비난하는 SNS 글을 잇따라 올렸습니다. 검찰도 매년 법무부에 특수활동비를 상납하지 않느냐며 자신들의 상납 사건을 놔두고 과거 정부의 잘못된 관행만 수사하고 있다고 썼습니다. 지금의 검찰 지휘부를 정권의 충견으로 깎아내리고 4년 후 정치관여 검사로 구속될 수도 있다고 쏘아붙였습니다. 그러면서도 정작 수사선상에 오른 친박 의원 개개인에 대해선 선을 긋는 모습입니다. 최경환 의원 같은 경우는 전력을 강력하게 주장하면서 동대구 여가부터 별표까지 가겠다. 그건 최 의원한테 가서 물어봐야지. 그건 내가 대답할 뿐이 아니죠. 당 지도부의 한 중진 의원도 돈을 받은 게 사실이라면 어쩔 도리가 없는 것 아니냐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국정원과 검찰 같은 권력기관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과정이라며 정치보복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하지만 이현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이 특수활동비, 이른바 꼬리표 없는 돈의 사용처를 낱낱이 진술했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검찰 수사 상황에 여야를 떠나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입니다. SBS 문준모입니다. 경기도 성남 중원터널에서 교통사고 뒤에 차량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터널 안이 순식간에 연기로 가득 차면서 놀란 운전자들은 차를 놔두고 그대로 대피하기도 했습니다. 이호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터널 내부가 희뿌연 연기로 가득 찼습니다. 통행이 꽉 막혀 어떤 차들은 방향을 되돌려 빠져나가려 애씁니다. 오늘 오후 1시 57분쯤 경기 성남 중원터널 광주에서 성남 방향 도로에서 59살 강모 씨의 SUV 차량이 앞서가던 승용차와 3중 추돌 사고를 낸 뒤 불이 났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공포에 질린 운전자들이 차를 버리고 터널 밖으로 탈출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운전자들은 터널 안의 환풍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며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한 50m 뒤쪽에 그 환풍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연기가 작업한데도 그게 안 돌고 있더라고요. 연기가 거의 안 빠져나갔죠. 불은 30분 만에 꺼졌고 차량 정체는 2시간 만에 풀렸습니다. 지난 12일 경기도 가평 경강교 근처 북한강에서 83살 이모 씨가 시신으로 떠올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이 씨 아내도 행방이 묘연한 상태입니다. 이 씨의 40대 딸은 부모님이 함께 외출했다고 진술했지만 경찰이 CCTV를 확인한 결과 거짓말로 드러났습니다. 딸과 모 종교단체 교주 임모 씨가 이 씨 시신이 발견되기 하루 전 1시간 반 간격을 두고 노부부를 차례로 어디론가 데려가는 게 찍힌 겁니다. 경찰은 딸과 교주가 이 씨 부부의 사망, 실종 사건과 연관이 있다고 보고 이들을 긴급 체포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SBS 이호건입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이철성 경찰청장이 최근 청와대에 사의를 표명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으라는 뜻을 전했다고 합니다. 조기호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이철성 경찰청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한 건 이번 달 초입니다. 지난 8일 문 대통령이 동남아 순방길에 오르기 전에 이 청장이 대통령을 예방해 청장직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나이 정년인 내년 6월 말까지 7달가량 남긴 시점입니다. 정확한 사의 배경은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지만 이 청장은 새 술은 새 부대에 담는 게 맞다며
청장직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뜻을 핵심 측근에게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울러 오는 27일에서 28일 사이 예정된 경찰 고위급 인사에서 후배들을 위해 용퇴하는 게 낫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청와대는 이 청장이 직접 사의 의사를 밝힌 만큼 뜻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포항 지진 사태가 수습될 때까지 사의가 반려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후임 청장 후보로는 김정훈 서울경찰청장과 이주민 인천경찰청장, 조현배 부산경찰청장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SBS 조규호입니다. 429조 원, 내년 예산안을 놓고 국회 심사가 한창입니다. 아동수당 도입으로 1조 1천억 원, 기초연금 인상에 1조 7천억, 그리고 공무원 추가 채용에 4,300억 원 등 올해보다 규모가 7.1% 늘었습니다. 정부 여당은 일자리 확대를 위한 민생 예산, 야당은 퍼주기 예산이라고 각각 주장하며 맞서고 있는데 국민 생각은 어떤지 SBS와 국회의장실이 함께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연속 보도합니다. 첫 순서는 권난 기자입니다. 내년 예산안이 민생 예산이냐 퍼주기 예산이냐, 응답자의 55.1%가 민생 예산이라고 봤습니다. 복지 확대엔 대체로 긍정적이었습니다. 아동수당 신설은 찬성이 반대보다 2배 이상 많았고 기초연금 인상도 찬성이 반대의 2배였습니다. 다만 기초연금을 받거나 곧 받게 될 60대 이상과 50대가 오히려 부정적인 게 눈에 띕니다. 이른바 문재인 케어, 즉 건강보험 지급 대상 확대에도 10명 중 8명이 찬성했습니다. 일자리 문제하고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가장 큰 과제라고 봐야 되겠죠. 예산을 통해서 이제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이죠. 노동예산 확대도 우호적이어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65.8%,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중소 영세기업 지원 예산엔 68.1%가 찬성했습니다. 그러나 핵심 쟁점 중 하나인 올해 공무원 15,000명 추가 채용은 52.7%대 42.7%로 반대가 많았습니다. 국민들의 그 안전과 생명에 해당하는 업무들, 소방관, 경찰, 군무원 중점적으로 키우면서 일자리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는 정확한 수요 예측이 없이 그저 무조건 공무원 채용을 갖다가 17만 8천 명을 하겠다.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조사는 한국갤럽에 의뢰해 지난 13일부터 이틀 동안 진행됐으며 95% 신뢰 수준의 표본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SBS 권란입니다. 세월호 참사 1312일 만에 미수습자 5명의 합동 추모식이 거행됐습니다. 단원고 2학년 학생 박영인 남현철 군, 단원고 양승진 교사, 부자지간인 권재근 씨와 권혁규 군 등 미수습자 5명의 합동 추모식이 오늘 전남 목포 신항에서 엄수됐습니다. 추모식을 마친 세월호 미수습자 가족들은 각각 경기 안산 제1장례식장과 서울 아산병원에서 3일장을 치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포항 지진으로 수능 시험이 일주일 미뤄진 이후 주말을 맞은 수험생들은 어수선한 마음을 다잡고 막바지 정리에 온 힘을 기울였습니다. 장선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여자의 마지막 말에 대한 남자의 응답으로 가장 적절한 서울의 한 재수학원입니다. 주말인데도 수험생들이 나와 영어 듣기 평가 준비에 여념이 없습니다. 갑작스럽게 수능 시험이 연기된 지 사흘이 지났지만 여전히 어수선한 마음을 다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막상 바뀌게 되니까 이거 앞으로 어떻게 해나가야 될지 되게 막막한 게 먼저 와닿았어요. 애들도 다 학원 애들끼리도 연락을 하면서 야 이거 어떻게 되냐 이거를. 대치동 학원가는 주말에도 바빴습니다. 수능 시험을 앞두고 학생들의 막바지 총정리를 돕는가 하면 자습실도 따로 개방했습니다. 갑자기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그 시간 동안 뭘 해야 될지 약간 고민도 되고 했는데 복습하는 시간을 한 번 더 갖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일부 강사들은 수능 직후 떠나려던 휴가도 미뤘습니다. 일주일 미뤄지면서 학생들의 안정된 습관들이 지금 깨져 있거든요. 시험 시간에 맞춰가지고 문제를 풀면서 마음의 안정감을 찾아야 돼요. 안정감을 하기 위해서 수능 시험이 연기된 줄 모르고 교재를 버렸다가 되찾지 못하거나
그동안 공부했던 내용을 잊지 않으려는 수험생들의 수요가 몰리면서 서점마다 모의고사 문제집 등 교재 판매가 급증해 출판사들은 물량 확보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SBS 장선입니다. 포항 지진을 보면서 내 집은 괜찮을까 걱정하신 분들도 많으시죠. 집 주소로 간단하게 내진 설계가 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경제 돋보기에서 송욱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강한 지진에 벽이 무너지고 건물을 받치는 기둥이 부서져 버립니다. 뉴스를 보니까 저희도 불안해요. 저희도 그런 일이 당하면 어떻게 할까. 제 오래된 집이기도 하고. 지진에 내 소중한 집이 안전할지는 내진 설계 여부에 달렸습니다. 내진 설계를 의무화하는 법이 1988년에 도입됐으니까요. 그 이전에 지어진 집은 일단 무방비일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그 이후라도요, 무조건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의무 적용 대상이 되는 건물의 층수나 면적 기준이요, 몇 차례에 걸쳐서 확대됐기 때문입니다. 내 집의 내진 설계 여부 확인하는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건축도시정책정보센터의 우리 집 내진 설계 간편조회 사이트에서 집 주소만 입력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적용 대상인지 아닌지를 알려줍니다. 서울시와 경기도도요, 내진 설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진 설계가 안 된 건물은 보강공사를 고려해 볼 수 있는데요. 공사비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하지만 세금 감면과 용적률 완화 같은 정부의 지원 제도도 있습니다. 지진 피해가 걱정되는 지역이라면 미리 대비하는 것이 좋겠죠. 지진 전용 보험은 없지만 풍수해 보험은 지진을 포함한 자연재해를 보장하고 정부의 보험료 지원도 있습니다. 80제곱미터짜리 단독주택의 경우 연간 보험료 4만 8천 원 가운데 45%인 2만 1천 원 정도만 부담하면 되고 집 파손 시 보험금으로 최대 7,2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SBS 송욱입니다. 포항 지진이 일어난 지 사흘이 지났지만 아직 여진에 대한 불안감은 여전합니다. 혹시 모를 재난에 대비해 안전장비나 먹을거리 같은 재난용품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한승환 기자입니다.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이른바 생존 배낭입니다. 일주일치 비상식량과 방진 마스크, 비옷과 텐트, 휴대용 정수기 등 비상시에 대비한 16가지 물품이 들어 있습니다. 포항 지진 당일과 이튿날 한 인터넷 오픈마켓에서는 이런 생존 배낭의 판매량이 전달에 비해 3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여진이나 이런 게 또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당장 오늘 주문하면 내일 오냐, 모레 오냐, 그게 가장 문의가 많고요. 등받이나 방석으로 쓰다가 위급 상황에서는 머리에 써서 보호할 수 있도록 한 이 제품도 지진 발생 이후 하루에 1000여 건씩 주문이 밀려들고 있습니다.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위주의 단체 주문이 많이 있었습니다. 개인 주문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가족 단위, 가족 인원수별로 주문을 하시는 분. 한 대형마트에서는 라면과 생수 같은 먹거리와 핫팩의 판매량이 일주일 전보다 늘었고 특히 영남 지역에서는 라디오가 163%, 재난 구호품 판매량은 30% 이상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과도한 불안감이나 불필요한 사재기는 경계해야 하지만 정부도 최소 사흘 동안 생존할 수 있는 물품을 가정에 비치해 둘 것을 권고하는 만큼 스스로 대비가 잘 돼 있는지 미리 점검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SBS 한승환입니다. 일주일 전 위안부 피해자 이기정 할머니가 세상을 떠나면서 생존자는 이제 33명밖에 남지 않았죠. 떠난 이와 남은 이 모두를 기억하기 위한 추모관 기억의 공간이 오늘 문을 열었습니다. 김정우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경기 광주시에 문을 연 위안부 피해자 추모관입니다. 벌써 200여 명의 피해 할머니들이 세상을 떠났지만 할머니들이 생전에 직접 옛날 아팠던 기억을 그린 그림들이 빈자리를 채우고 있습니다. 엄마 손을 잡은 철부지 아이도 이곳에선 숙연해집니다. 할머니 그림은 예쁜데 마음은 슬퍼지는 그림이야. 그치? 추모관 한편엔 나눔의 집에 머물다 돌아가신 할머니들의 유품도 전시됐습니다. 지난 7월 장례비만 빼놓고 남은 돈을 모두 기부하라는 유언을 남긴 채 세상을 떠난 김군자 할머니를 포함해 17명의 유품이 전시됐습니다. 지난 2007년 미국 의회 공개 청문회에서 일본의 만행을 증언했던 이용수 할머니는 기록관을 찾아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분들이 한을 못 풀고 갔으니까 제가 책임자 같아요. 반드시 이 문제를 밝히고 사죄를 받겠습니다. 돈이 아닙니다. 추모관도 계속 좀 잘 보존이 돼서 돌아가시더라도 나중에 후세에도 계속해서 이어졌으면. 1년 9개월 만에 지어진 위안부 피해자 추모관은 내년 1월부터 일반인 관람이 가능합니다. 1층엔 유품 전시관이 있고 2층에는 위안부 피해자 명단과 사진으로 채워질 예정입니다. SBS 김정우입니다. 옷깃을 파고드는 바람이 초겨울 못지 않습니다. 이번 추위의 절정은 내일 아침까지가 되겠는데요. 밤사이 기온이 크게 떨어지면서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은 영하 6도, 파주는 영하 11도를 기록하겠고 남부지방도 포항의 아침 기온이 영하권으로 출발하겠습니다. 한낮 기온도 크게 오르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서울을 포함한 내륙지방으로는 건조특보가, 해안지방으로는 강풍주의보가 내려진 만큼 각별히 불조심하셔야겠습니다. 밤사이 충청 이남 서해안 지방으로는 비와 눈이 조금 내리겠습니다. 기온이 낮은 지역이 많아서 대부분 눈으로 내리겠고요. 내일 아침이면 대부분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로 내일도 오늘만큼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서울의 한낮 기온은 3도로 오늘과 비슷하겠고요. 남부지방 대구가 7도까지 오르면서 오늘보다는 조금 높겠습니다. 주말이 지나면 추위의 기세가 조금은 누그러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지진 후 첫 주말 야속하게 강추위가 찾아왔습니다. 대피소가 된 체육관엔 이미 감기 환자가 많다고 하죠. 지진은 막지 못하더라도 체육관 바닥에 등을 눕힌 이재민들의 추위와 불편은 막아냈으면 좋겠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따뜻한 밤 보내십시오.